안녕하세요. 제가 30대 여성으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이러한 문제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변화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오늘은 이러한 갑질에 대한 문제를 꼭 이야기하고 법이 정비되어 사람들이 보다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남편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생각하지만 제게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상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꿈을 구체화해 나가다가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한 5급 공무원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놀기를 원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이에 유흥도 잠도 포기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덕분에 결국 행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 후 곧바로 5급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젊은 나이에 5급 공무원으로 성공했다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가 느끼는 책임감과 의무감도 상당했어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할 새 없이 일은 힘들었고 책임감도 막중했습니다. 바라던 일이라 그런지 힘든 것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 업무에 적응해 나갈 즈음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회운동가로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래도 운동가라는 계산적인 이해, 관계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어려서부터 세상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비슷했던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2년의 만남을 가지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저희는 양가 집안의 결락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사회운동가인 남자친구를 아주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우리 남편의 특별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거기서 생활을 이어가시며 만나게 되었었어요. 이후에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결혼까지 하셨고 그 후에는 저희 남편을 낳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사시다가 유학을 떠나셨어서 문화와 생활 습관 전부가 한국인이셨더군요.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어릴 적부터 한국 음식을 자주 먹으며 한국 사람들과 같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했지만 불행히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서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흔히 말하는 외국인 중 하나였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으므로 군대에 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내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친정 아버지가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국자로서 온 힘을 다해 국가를 위해 일해온 아버지는 사위인 저희 남편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 살아온 저지만 그 핏줄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은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국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알고 있는 점이었지만 미국인 사위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에
아버지의 반대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를 솔직하게 남편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남편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성향이라 아버지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저의 실망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저의 고충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 판결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제가 미국인이라는 한민 씨보다 한국인 혈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버님은 한국 남자라면 어떻게든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 한민 씨가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이 불만스럽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결혼하고 한민 씨가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한민 씨의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 아버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걱정스럽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님이 제게 실증을 느끼신다고요. 생각해봤는데 만약 그게 문제라면 그냥 내가 군대에 다녀올 수 있겠지. 사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어.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잘 살아왔지만 핏줄은 변함없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국가를 지키시기 위해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한국에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되고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사는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는 것이 맞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결혼하고 난 후에는 귀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 내 어린 시절은 미국인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려면 국방의 의무도 있다는 게 당연한 일이죠. 제가 걱정하며 말을 꺼낸 것과 달리 남편은 예상외로 그 문제를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미국인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저와 결혼을 하고서는 귀화를 할 생각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병역 의무를 지고 싶었고요. 남편이 그런 생각까지 한 줄 몰랐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남편의 의지를 알게 된 우리 부모님께서는 큰 감동을 하시고 그제야 우리의 결혼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의사를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반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신호로 양측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결혼식은 남편이 국적을 취득한 후에 열릴 예정이었고 남편은 특별한 국적 취득 절차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 부모님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적 취득 조건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의무이행이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국방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인 우리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며 입대를 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한 편이어서 그 의지를 존중하며 현역 입대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린 시절 운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남편은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 완전한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어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일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현역 입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남편은 무척 실망하며 우리 아버지에게도 죄송해했지만 아버지는 남편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해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남편은 어떻게든 노력해보겠다며 역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어요. 남편의 군입대가 무산되자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는 결국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했던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군인 아버지를 두며 군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남편이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공익으로 일을 하면 그런 걱정도 없고 특히나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주민센터에서 일하게 된 남편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주민센터로 출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살까지 빠지기 시작했죠. 이 원래 남편이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편이라 살이 찐 편이 아니었고 이미 기초 군사 훈련을 갔다 온 뒤라 충분히 살이 빠질 만큼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동사무소 일에서 살이 빠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괜찮다는 남편을 끌고 병원으로 데려가 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 어디에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문제가 될 만한 건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뿐이었어요. 남편의 몸에 큰 문제가 없다니 뭐 안심이 되면서도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몰라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내조가 부족한 죄로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남편의 몸 상태가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남편이 이른 아침부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늦게 자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나갈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씻고 있는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려 했더니 파우더룸 책상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주민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주민센터 직원이 남편에게 연락해온 통 내용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민 씨, 내일 출근해서 저번에 말한 주차장 정리 좀 부탁할게요. 월요일에 정리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번 주말에 아내와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지키면 될 거잖아. 월요일 아침부터 행사 준비로 바빠질 것 같아서. 그럼 어느 분과 작업하면 되는 거죠? 한민 씨가 당연히 혼자 해야지. 한민 씨가 한국 문화에 서툴러서 그러는 건가 봐요. 원래 그런 건데 공익이 하는 거야. 그 센터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휴일에 쉬어야지. 근데 작업은 원래 2인 1조로 하는 걸로 아는데요. 또 제 업무는 담당자분 보조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가 군대야 사람 부족한데 무슨 2인 1조야? 그리고 겨우 주차장 앞에 치우는 거, 그게 무슨 작업이라고. 한민 씨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내가 동장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인데 한민 씨 말이 너무 많아. 그냥 상급자나 담당자가 시키면 해. 한민 씨가 나이가 많든 한국 문화를 모르든. 가정 또는 다른 공익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라 한민 씨가 일 시키고 고려해야 할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까면 억울하고 부당한 다른 공익들은 말 없이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주민센터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일종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어느 정도의 부조리는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 부조리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 센터장이 그 선을 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더 그 선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더한 괴롭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위로 올려봤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의 부조리한 내용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 내용만 봐도 남편이 말아가는 이유가 공익요원 생활에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의 내용만으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센터장에게 문제를 삼고 따지는 건 좀 빈약해 보였습니다.
일이 여러 건이 있어야 남편을 괴롭히는 일에 대한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남편 입에서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이제까지 말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말할 리가 없었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됐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녹음기예요. 남편이 입는 옷이나 매는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놓으면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녹음기를 구입하고 출근하는 남편의 가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남편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센터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실은 그 사람들은 부당한 업무만을 시키는 센터장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같이 근무하는 2명의 여성 직원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는지 일을 시키고 비아냥거리며 악랄한 행동을 즐겼습니다. 지금부터 전할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A:02 아저씨, 여기 쓰레기통 아침마다 비우라고 했는데 거의 비어있지 않아요. 중간에 차면 비우십니까? 제가 여기 하는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언제 찰지 아십니까? B: 내버려 두세요. 아침마다 바로 비우라고 했잖아요. 왜 사람 말을 2번, 3번 듣게 해요? 이미 말하기 싫어하는 민원인들 상대하는데 열받아 죽겠어요. A: 죄송합니다. 바로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정연 씨, 다 좋은데 한민 씨에게 공익 아저씨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좋지 않아요. 민원이나 신고하면 골치 아플 수 있어요. B: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하죠? 공익씨로요. 아저씨,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죠? 나도 2번은 말 안 해도 돼. 정연 씨도 그렇고, 현지 씨도 그렇고, 한민 씨는 항상 날이 나서요. 새로운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해야죠.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나한테 골치 아픈 일을 만들지 말자고요. 알겠죠? 어머, 센터장님, 제 무슨 잘못이에요? 누가 그러면 제가 하는 걸 괴롭히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제 남편을 괴롭히는 연두 사람 이름은 이정윤과 최현지예요. 남편을 괴롭히는 걸 여러 직원들도 알 수 있었어요.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공익 씨 아니면 한민 씨, 잠깐 와봐요. 이거 오늘까지 조사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일이 밀려서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한민 씨, 과장님이랑 함께 해야 해요. 센터장님 모르게 나가서 동의서를 조사해와요. 저 혼자예요. 저번에 이와 비슷한 일로 업무를 보러 나갔는데 과장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업무 관련으로는 항상 담당자님과 같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게 이러니까 공이 그러겠죠.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한 번 수훈 때 고은 일인 거 아니었죠? 제가 들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냥 안 들키게 하면 돼요. 핑계는 제가 대줄 테니까 얼른 와주세요. 아, 네. 뭐야? 정연 씨, 한민 씨, 지금 왜 떠나가? 그럼 내 것도 부탁하자. 이 시설물은 구청 관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담당이라던데. 여기 서류에 나와 있던 거 하는 거야? 나가서 사진을 찍고 조금 몸을 움직여서 가져와요. 아니면 도착한 후에 나한테 연락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두 사람은 직접 해야 할 업무를 남편에게 맡겼어요. 물론 바빠서 업무를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한 후에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 바빠서 업무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 씨, 방금 공익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두 사람 밖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난 정말로 귀찮아서 공익 일을 시켰어요. 정윤 씨는 어머, 아저씨 오랜만에 민원인도 없는데 괜히 일하기 싫어서 시켰군요. 어쩐지 밖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듯 하더라고. 아, 근데 진짜 편하지 않아. 어째서 이전 공익들보다 말을 잘 따르는 것 같아.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지 더 말을 잘 따를까 싶어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전 소집 해제가 얼마 안 남은 민철 씨밖에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맞아. 정연 씨는 햇병아리 공익이 처음이겠지. 잡은 줄 알아. 요즘에는 그런 공익들이 많이 없어. 남자들이 더 약하게 빠진다는데 여자들이 시키는 일에 권리를 주장하니까. 앞으로 한미 시간 동안은 좀 편하게 일하자. 어차피 센터장님은 말만 나오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기자고. 알겠어요. 자신들의 업무만 계속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업무를 해결할 권한도 없는 남편이 진상 민원자들의 욕을 토하며 민원을 제출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 처리를 요청받은 것은 어머니께서 주셨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아마 제가 이전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해요. 다음 방문에는 위임장을 가져오셔야 해요. 여기 신분증이 있고 제 딸의 신분증도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요즘 세상에는 컴퓨터로 검색하면 저와 제 딸이 모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너 지금 날 우습게 보고 사람을 도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왜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죠? 저희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한민 씨요, 이리 와 보세요. 어머님, 여기 직원이 요청하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세요. 알아듣겠죠? 한민 씨, 부탁드릴게요. 난 뒤에 다른 민원들을 처리해야 해서 바쁩니다. 진정시키고 내보내주세요. 알겠지요? 그러나 어떤 업무를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욕을 퍼먹으면서 할머니의 말만 듣고 있으면 나중에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대화를 듣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지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진정한 민원인의 욕설과 고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긴 사건은 한참 후에 일어났어요. 숨소리와 함께 나타난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숨소리만 들어도 진정한 민원인에게 시달려 남편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이 상상되었어요. 이런 남편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두 여자가 말했어요. 한민 씨 앞에서 정윤 씨나 나나 진정들을 다루고 있으면 알아서 대신 상대해줘. 그게 한민 씨의 업무니까 주민센터가 떠나가게 말하고 있었어요. 정윤 씨가 부르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쩌지. 관련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대신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 개입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 진정들이 진정한 업무 처리를 원해서 오겠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화풀이했어요. 하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한 씨가 우리들을 커버하라고 방금 한민 씨가 한 말처럼 한민 씨가 업무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권한도 없고 우리들을 보조하는 것이 한민 씨의 일인데 그런 상황에 나서서 욕이라도 대신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얼마나 화나고 무서웠는데 한민 씨 다음부터 눈치 좀 챙겨요. 아, 그냥 목소리 좀 높아지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옆에 붙어 있다가 끼어들어서 도와주라고. 남편을 괴롭히는 두 사람은 합이 잘 맞는지 매번 남편을 동시에 괴롭혔어요. 업무뿐만이 아니었죠. 가만히 있을 때도 남편을 말로 괴롭힐 때도 동시에 했습니다. 아, 이번 주엔 연휴도 아닌데 주민들이 진짜 안. 오늘 정연 씨,
그러한 말은 건설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 곧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날씨도 좋네요. 한가해요. 그런데, 한민 씨, 한가하다고 그런데, 전부터 궁금했던 것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그러세요. 공익이 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 수술 부위 때문에 공익들 하는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맞죠? 정신적인 쪽인가요? 한민 씨, 가만히 보면 눈치도 좀 없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 관련으로는 제게 뭐라고 하는 건 그냥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업무 외의 일로는 조심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한국도 이런 문제에 민감하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농담조차 못 하잖아요. 그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 정말 그건 농담이에요. 농담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말이 조심스러운데요. 한민 씨나 혹시라도 우리 부하 직원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소속 폐지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한테 밑에서 관찰하고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여기가 군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한민 씨가 상급자나 다름없잖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몇 가지 시키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필요하겠어. 맞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말했잖아. 그럼 좋게 넘어가면 되지. 왜 목소리를 높이냐고. 만약에 정윤 씨가 농담한 말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민원을 넣은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 괜히 사람을 겁주지 말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놓고선 편을 먹고 내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이 남편을 괴롭히는 상황은 여러 번 더 있었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녹음기가 발이 달리지 않아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이 녹음돼 있었던 걸 보면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었을지 예상이 됐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왜 나빠지고 살이 빠져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다 알게 됐지만 한번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끼고 아껴왔던 연가를 쓰고 변장하여 남편이 몰랐던 채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주민센터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내가 찾아간 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직원 2명이 제 남편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한민 씨 아까 일부러 사라진 게 맞죠? 왜 아까까지 옆에 있던 분이 사라졌나요? 진실 할아버지 오셨잖아요. 사라진 이유를 말해주세요. 일부러 피한 거죠? 저번에도 귀찮아질 것 같아서도 도망친 거죠? 아니요. 사실분은 2층에서 박스를 올리러 가라는 지시를 받아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방금까지는 아무 일 없이 있다가 갑자기 진상 민원이 오니까 할 일이 생겼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 과장님께 물어보세요. 이제 과장님 핑계하지 하네요. 이제 슬슬 여기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이거예요. 정윤 씨, 과장님이 시킨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목소리 났죠. 근데 한민 씨가 이번 일에도 잘못한 게 있죠. 박스 옮기는 일이야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께 잠깐 해야 할 일 있다고 말하고 민원인을 상했지요. 아까 정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노인 내가 입이 거칠어서 욕을 얼마나 하던지. 앞으로 과장님이나 센터장이 시키든 간에 민원인을 먼저 생각해 두고 일을 처리하세요.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이번 일. 이런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먼저 박스를 옮기자고 부르셨고 전 민원인이 들어오는 걸 보지도 못했다고요.
하정윤 씨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한민 씨가 적응을 다 한 것 같아 보여요. 내거 한마디 하면 끝날 일에 대해 말꼬리를 붙이네요. 그럼 지금 한민 씨가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알았어요. 그럼 이번 일은 한민 씨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요. 그나저나 저번에 비품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한 씨가 지금 당장 해요. 센터장님께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할 테니까요. 네, 그걸 저 혼자서 다 해야 하나요? 그럼 우리가 해요. 저희는 업무가 있고 업무 보조인 한민 씨가 당연히 함께 해야죠. 해했다고 할 수 있죠. 억지로 부려낸 말로 남편이 반박할 수 없게 대답한 두 녀석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조금 무리한 일은 넘겼어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거기 계속 있다간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나오듯이 주민센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서는 가슴이 쿵쾅대며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맘이 원해서는 두 녀석들에게 내 남편이 겪은 일들의 2배로 갚아주고 싶었지만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으니 막연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죠. 또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들이 왜 내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궁금해서요. 일어났는지,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 확인했으며, 다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난 일들을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죠. 그 후에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남편에게 애원하듯이 주민센터에서 있던 일을 물었어요. 자기야, 나 오늘 당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갔었어. 거기서 당신이 옆에 있던 여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연락도 없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실수를 한 것은 알겠지만 결국 문제는 잘 해결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같다고 생각해. 나 다 알아. 당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제발 괜찮다고. 나 속이지 말고 말 좀 해줘. 당신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더 심한 상상까지 해야 되겠잖아. 아, 그래서 미칠 것 같잖아요. 여보가 울먹이며 힘들어하는 나를 본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엔 지금까지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우선 남편을 괴롭히는 직원은 3명이었어요. 센터장과 여직원 2명이었는데 센터장은 그냥 공익을 머슴 부리듯 일시키는 상급자에 불과했죠. 제 예상과 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직원 2이었을 때 괴롭히는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 잘해줬다고 해요. 사소한 것도 챙겨주고 일도 대신해줄 만큼이었죠. 그런데 그 잘해준 이유가 이성적인 관심 때문이라고요. 제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히자마자 마치 이제까지 제 남편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처럼 말하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했죠. 남편은 괴롭힘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두 년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혼자 북치고 장국을 치고 김치국을 마셨다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지랄합니다. 연병을 피는 연단, 특히 성 관련한 것에 대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한 반에 한두 명은 꼭 있었는데 하필 제 남편 근무지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걸까요? 를 괴롭혔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괴롭혔다고 하니까요.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남편이 불쌍하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왜 제게 말하지 않았냐고, 또 민원이나 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죠. 그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야지. 아니면 적어도 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 현역도 아니고 공익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말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군 생활이나 공익 요원 생활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괜히 엄살 부렸다고 생각할까 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게 미안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 남편을 괴롭힌 여자들에게 복수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솟구치더니 어떤 식의 복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남편은 일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저를 달랐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남편을 도와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밤새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애초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리어디어 3334352271 연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고 제가 노력했자면 질투심을 자극할 것 같았죠.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려고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경우 소집은 병무청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고요. 또한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도 큰 처벌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급자가 당부하거나 문책하는 정도지 그 이상의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웠죠. 제가 원하는 복수는 그 정도의 처벌로는 충분치 않아서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 직장이나 승진이 중요하겠죠. 제 남편을 괴롭힌 여자들에게 복수할 정도로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옷을 벗으면 그만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남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적이 돼서 남편을 괴롭힌 두 여자들이 있는 주민센터로 찾아갔어요.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고 있던 남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길을 잃을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그 결과 주민센터를 찾아온 저를 보고 남편은 놀라서 행동을 멈출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괴롭히는 두 여자 중 한 명인 이정유 씨가 제 명을 부르며 남편을 보며 놀라고 있을 때 나를 구박했어요. 김한민 씨, 일을 하지 말고 왜 정신을 놓고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번에도 점심을 굶고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죠? 이제 대놓고 근무태만 하겠다는 건가요? 내가 곱을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왜요? 뭘 받는데요? 뭘 받는데요? 그래요. 별것도 아니니까 해봐요. 고개를 돌린 이정윤. 그녀는 저를 보고 의아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주민센터에 찾아온 주민으로 대하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내 남편 일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내 남편분 일이요? 혹시 혼인신고나 이혼 관련이면 주민센터가 아니라 구청으로 가셔야 해요. 만약 대리 업무이며 배우자분 위임장이 필요하시고 아니면 내 남편 복수 좀 하려고요. 어떤 미친년들이 주제도 모르고 내 남편을 괴롭히는 거려? 봤는데 방금 전에 별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던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설마 눈치 하나는 빠르네. 그래, 내가 니년이 괴롭히는 이한민 아내 이 미친년아. 근데 최연지, 그녀는 어디야? 너 말고 그년도 내 남편을 괴롭힌 거야? 야, 최연지, 너도 나와 내 남편을 괴롭힌 그들 모두 나와 함께 오늘부로 절대로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 나와. 제가 그가 괴롭히던 공익의 아내라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는 이정윤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망가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가 아니었죠. 옷 벗을 생각까지 하고 온 저였는데 미안해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와 셔츠를 그녀를 굳게 붙잡고 당겨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그네졌다. 소금만 발라진 그녀는 나동그라졌는데 이정은 그녀의 머리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 이정은 한 손으로 속옷이 벗겨지지 않게 잡아두고 다른 한 손으로 저를 때려고 발버둥쳤다. 그러나 당연히 제 손에서 벗어나기에는 부족했다. 아,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물었지만 인연이 아직 남은 창피하고 혼인을 당한 터인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나 옷을 벗을 마음가짐으로 여기 왔거든. 그러니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속이 풀릴 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주민센터에서 그 여자들이 라고 말했다. 난리가 터지자 직원들도 주민들도 모두 저희 쪽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저희를 억지로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시작했죠. 그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멀리서 난리를 지켜보고 있는 최현지 년이었어요. 볼 일이 더 남아 있었지만 남자 직원들이 저를 멈추고 있어서 더 이상 힘을 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정하는 척하다가 나를 막는 사람이 한순간 방심하는 동안을 노리고 최현지 씨에게 달려갔어요. 왜 멀리서 관전만 하고 있어요? 이번 일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요. 전엔 내 남편한테 까다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여자였던 님이란 옆에서 부주의하게 지켜보지 마요. 왜 이런가요? 오해하시는 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한미 씨 괴롭힌 적 없다니까요. 정말로요. 누가 좀 알려줘요. 좀 도와줘요. 최현지, 그녀는 저를 피하려고 실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녀가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었고 저와 단둘이 갇히게 된 상황을 만드는 결과가 되었거든요. 너, 도망치려면 내 뒤에 있는 문을 열어서 나가야 하는데 가능할까? 내가 너를 그냥 보내줄 것 같아. 여기 잠금장치도 있어서 바깥 사람들이 문을 열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너, 오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치? 잘못했어요. 제가 다 인정할게요. 제가 한민식을 괴롭힌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 건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냥 업무 관련해서 좀 과하게 업무 시킨 겁니다. 정말한데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야? 나는 옷을 벗고 미녀들을 박살 내리러 왔다. 근데 겨우 업무 관련으로 짬짜기 했는데 그 짬짜기로 각오하고 왔겠지. 넌 지금 더 잘못한 거야.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그럼 미녀도 바깥에 있는 여자처럼 되자. 최현지 그녀는 살아보겠다며 비품실에 있는 물건들을 제게 던졌어요. 전 그렇게 해야 했던 거거든요. 눈앞에서 내 남편을 피말리려고 한 여자가 있는데 몇 번 물건으로 맞았다고 이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복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날아오는 물건들 다 맞아가며 그 여자에게 돌진했어요. 가까워지면서 그 여자의 뺨도 때리고 귓도 물고 손바닥으로 온 몸을 때렸어요. 두들겨 쳤다. 야, 너 이거밖에 못해? 겨우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내 남편을 건드린 거야? 왜 내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남자라는 이유로, 공익이라는 이유로 여자인 널 못 때리니까? 하여튼 안 맞는 걸 아니까 기고만장 미친 짓 하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 남편이 당한 만큼 내가 널 때리려고 어때? 이제 좀 내 남편 때린 게 후회가 돼?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한민 씨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할게요. 내 사과 필요 없어. 내가 남을 속이는 거니까. 눈을 돌리지 마라. 제 모습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최현지 그녀는 내 앞에서 두 손을 싹싹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근데 그때 밖에 있던 직원들과 남편이 잠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와 이번에도 최현지 그녀를 끌어내었죠. 그리고 나서 센터장이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 저기 한민 씨와 와이프분, 저희와 같은 공무원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밖에 있는 이정윤 씨를 신고할 거라고 날려 알려주겠다는 분이 왜 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까? 원래는 소장이신 당신도 나한테 당해야 하는 거 알아야겠죠.
당신 저 2년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 했습니다. 자기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니까, 자기만 문제 없으면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게 센터장으로 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뭘 말하더라도 내가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이 여자가 정말 좋게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내 남편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그게 다예요. 업무 시간에 전들이 내 남편을 괴롭혔다는 내용과 당신이 방관했다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어. 어디 공무원 말년에 어떻게 될까 보자고. 야, 구급 따까리 년들. 급인 나도 버는데 너희도 같이 옷 벗을 각오해. 알겠어. 센터장님도 그건 그렇게 몸살이면서 급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 날로 어떻게 될까요? 상급 기간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어떡하나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현역 군인이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며 병무청 소속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 대해 병무청에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다른 처방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볼게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을 동원해서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제야 센터장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갑자기 태도를 변화시키고 두 여직원에게 맞대응을 시작했죠. 아, 김과자 씨 옆에 있는 이정윤 씨를 데리고 와서 최현지 씨, 지금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윤 씨가 센터에 들어온 지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최현지 씨는 사회복무의원들과 처음 대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을 괴롭히면 어떡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일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아이 그래, 이정윤 씨도 왔네. 이정윤 씨, 울고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자기가 문제 일으켜 놓고 남들이 보고 해결하는 식으로 울고만 있으면 되냐고요. 내가 전후 사정 다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잘못했네. 이건 나라도 한민 씨 아내분처럼 행동할 일이야. 아, 두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두 사람 징계위원에게 보고 올릴 겁니다. 알겠어요? 아이, 그리고 저 사모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제 불찰도 큽니다. 상급자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피해야 했는데, 물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조직이 아직 고쳐야 할 악습이 많다는 걸 제가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다시는 한민 씨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두 직원도 제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테니 이번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일이 시끄러워지면 사모님께서는 한민 씨나 골치 아플 것이고 센터장은 어떻게든 일을 축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탈 없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은 거겠지요. 센터장에게 그 정도 사과를 받았으면 덮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을 지독하게 괴롭힌 2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두 여자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저와 남편에게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작하더라도 울면서 옹얼거리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참 동안 울다가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 모습에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만 확실히 하고 그만 일을 끝내기로 했죠. 그만하면 복수도 할 만큼 했고 저도 제 자리를 지키면서 남편도 앞으로의 공익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의 소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남편의 공익 생활은 편하다는 보다는 오히려 극도로 불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움직이면 주민센터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갈 정도로 그날의 소동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받게 되었죠. 남편은 그 상황을 너무 불편하게 느꼈다고 말하는데 걱정이 가득한 마음이어서 그것이 오히려 나았다.